자, 법무부의 아니면 말고 식의 뭐 정책 추진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자,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일까요? 네, 지난달 30일이었죠. 법무부가 오보를 낸 언론사는 검찰 출입을 중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서 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엿새 만인 어제 김호수 차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것에 이제 뒤집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좀 졸속으로 진행된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랬군요. 이 내용을 지금 이 어제 영상을 좀 보신 다음에 다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에서는 이제 언론에 대한 제재는 출입 기자단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것이 옳다. 검찰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의 의견을 제시했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뭐 협의 과정이긴 한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법무부도 같은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균형을 빼야죠. 자, 그리고 자, 정리해보자면 지난달 30일 날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훈령 발표돼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근데 어제 국회에서는 또 번복을 해요. 아, 그거 취재 제한이요. 훈령에서 빼겠습니다. 만들 땐 언제고 논란이 일자 6일 만에 아 그래요? 빼겠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아니면 말고 식의 법무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인데요. 박 대변인님 어떻습니까? 이게 애초에 문제가 됐던 것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과 피의자의 인권 보호라는 측면이 이 대립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자기들의 일의 편의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하. 제가 봤을 때 이게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의 전형적인 폐쇄적 판단 구조예요. 아하.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들이 일을 처리하면 편하거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이야말로 개혁돼야 될 대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당장 이 훈령 조치에 대해서요.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치졸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 조국 보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안갚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말 세상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조국에 의한 조국을 위한 법무부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결국 근본 원인은 이 정권의 천박한 언론관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정권의 불리한 수사가 진행될 경우 이것이 밖으로 못 새어나가게 막으려고 조선 총독부 수준의 일을 벌이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울려 퍼져 나왔었죠. 이 훈령 발표가 된 이후에 최진영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칼럼을 봤더니만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유신 때도 기자는 검사를 만났다. 유신 때도 만났다. 이번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문제가 되죠. 하나가 언론인들이 검사 자체를 만나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거 완전 사전 통제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게 바로 헌법에 얘기하고 있는 오히려 센서십 이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서 지금 오보했는데 검찰청에 나오지를 못한다? 그럼 검찰이 기소했는데 무죄 나오면은 그 검사 검찰청에 나오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이번 규정은 내용도 졸속이고 빨리빨리 하라고 해서 만들다 보니까 절차도 졸속입니다. 2009년에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 준칙 같은 경우에는 5차례 이상 공론화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뭐죠? 그런 공론화 거쳤다는 것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공론화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인권과 관련된 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한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 말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뒷수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자, 어제 김민지 기자, 김호수 법무부 차관이요. 국회의원들 질의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황당 해명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나왔다면서요? 맞습니다. 방금 최 변호사님께서 언급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의견 수렴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었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 김호수 차관이 여기에 대한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용 또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함께 들어보시죠. 이 오보 출입 금지 부분에 관해서 판단 주체가 누굽니까? 검사장과 검찰총장으로 완전히 독소조항이다. 오보한 언론사의 경우에 출입을 제한시킨다라는 이 규정이 기자단에 공개한 훈령에는 빠졌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까? 10월 20일 날 그 이프로스의 그 초안이 게시가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조 부장, 지금 저희가 그래픽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글쎄 이거 황당 해명 아니냐 이런 비판의 직면에 있더군요. 김호수 차관. 정말 황당하기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김호수 차관은요, 그냥 차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대행이에요. 아하. 정확한 위치가. 예. 그리고 문제는 이 독소 조항이 가득 찬 이 규정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만든 사람이 비판을 당하니까
아유, 없애겠다라고 또 대답을 해요. 네. 그리고 이거 미리 다 설명을 했는데 2%에 이미 다 올려놨다. 2%에.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2%는요 검사들이 쓰는 내부 통신망입니다. 그럼 기자들 못 보잖아요. 네, 그 프로스가 프로세큐터의 준말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 그 인터넷 검사 이게 축약인데 그래요? 이거는 밖에서도 접속할 수가 없습니다. 검사가 반드시 자기 사무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 볼 수 있는 아주 어렵게 접속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여기에 띄워놨으니까 기자들도 알 거다? 그러면 이 저희에는 자기 자신이 지금 검사인데 검사들이 기자들에게 일일이 다 흘려준다. 이런 지금 마음가짐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나오는 겁니다. 예. 김호수 장관 대행과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요. 사법시험 30회 동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검찰 임관 같이 했어요. 예. 오죽하면 동기한테 저렇게 매섭게 추궁을 하겠습니까? 워낙 말이 안 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1987년 1월에 있었던 사건을 제가 짤막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987년 1월에 서울대생이 고문치사 의혹이 있다라는 1단짜리 기사가 보도가 됩니다. 예. 이때 정부 당국에서 오보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치안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죠. 오보다.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러면 지금 법무부의 훈령대로라면 그냥 치안본부 발표 그대로 받았었어야 돼요. 그렇다면 이 박종철 열사의 억울한 죽음이 밝혀졌겠습니까?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 항쟁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예. 50 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일을 바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무리하게 끌어다니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예. 어쨌든 지금 이 오보낸 언론사 출입 검찰청사 출입을 정지시키겠습니다라는 것은 어쨌든 김호수 차관이 이제 빼겠다고는 한 거예요. 그렇죠, 김민지 기자. 예. 근데 지금 좀 전에 무슨 소식이 하나 들어왔다는데 그 무슨 내용이에요? 네, 앞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법무부가 기자단과 조금 더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입장을 내보냈습니다. 아, 그래요? 김우곤 법무부 기조실장을 중심으로 팀이 꾸려진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기자단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그것을 토대로 디테일한 협의점을 찾아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왜냐? 잘못됐습니까? 어제 김호수 장관 등이 뭐라고 했습니까? 정점식 의원 등이 물어봤을 때 잘못된 거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다시 살펴보겠다? 없애겠다는 발언 대체 어디로 간 겁니까? 어허, 알겠습니다. 이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 같네요. 말씀들 들어보니까. 자, 김민지 기자. 어제 그래서 이 국회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또 좀 논란이 된 대목이 있었다면서요? 네, 방금 조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법무부가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와 연두에 둔 것 아니냐, 연관돼서 뭔가 특혜가 제공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국 전 수석의 검찰 출두 이거를 염두에 둔 훈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돕니다. 우리 차관께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 부분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그런 부분은 정말로 해제하려고 모든 조항들을 잘 제가 검토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장관이 그만두고 돌아서서 며칠 후에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 개혁안을 내라. 그 주문을 하셨죠. 그 면담 자체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내놓은 게 이겁니다, 지금. 과연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수긍을 하겠네요, 이제. 업무를 수행할 때 더 신중하고 생각 많이 해서 어쨌든 조국 편들기 위한 개정이다. 훗날 그 부분 반드시 여론의 문제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법무부가 인권을 강조한다고 하면서 내놓는 이런 정책들이 말이에요. 왜 꼭 굳이 조국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그런 인상을 지을 수가 없을까요? 라는 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인 것 같은데요. 어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걸까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이와 같은 비판이 있습니다. 아까 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이 모든 것이 조국을 위한, 조국에 의한 규정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결국 어떻게 보면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어땠습니까? 조국 장관이 지금 전 장관이었습니다만 장관이 되자마자 기존에 있던 공보와 관련되는 인권 보호를 위한 수사공보 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수사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든다고 했죠. 네. 그때가 바로 어느 때였냐 하면은 정경심 교수를 소환한다 만다, 포토존에 세운다 만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과 같은 비판이 생기니까 그 규정은 바꾸되 그 규정은 조국 장관 일과 관련된 수사가 끝난 다음부터 적용을 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실제로 규정이 바뀌기도 전에 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포토라인에 아예 서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얘기가 있자마자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바뀌기도 전에도부터 내년부터 이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그 규정에 따라 이미 사실상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와 같은 규정이 일반적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조국 장관과 그 일가를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일각에서는 조 부장, 네. 좀 전에 저희가 좀 말씀을 나눈 이 법무부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 아니 지금 민주정부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 50 때보다 지금 더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볼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도 이게 50 때보다 더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아주 맹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기자협회보가 허허. 성명까지 냈어요. 예. 왜냐? 영화 1987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영화 1987에서 이른바 보도 지침을 내려서 신군부가 정권의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을 듣지 않는 편집국장, 또 편집인, 언론사 사장, 남산으로 끌고 가잖아요. 매 맞으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가장 민주적이라는 정부라고 자임하면서 바로 이런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 이건 정말 부끄러워야 될 일입니다. 네, 그리고 박진영, 예. 최진영 변호사 금방 말씀하셨지만 법무부가 조 전 장관 부인 소환 직전에 공보규칙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국 전 장관 소환을 앞두고 법무부로 훈령을 서둘러서 재정을 할고 밀어붙이려다가 저런 망신살 뻗치는 저런 풍경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나라가 조국 전 일가의 나라입니까? 왜 인권보호가 모두 다 조국 전 장관 부부 관련자에게만 국한돼서 이런 일이 졸속 처리가 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박진영 대변인 말씀을 듣고 가겠습니다. 50보다 못하다고 하면 지금 이런 방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하면 바로 잡혀가는 게 50인데 아하. 그런 이야기는 좀 과도한 이야기고요. 과도한 얘기다. 예, 과도한 이야기고 예. 저도 이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비판하는 것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아하.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법무부가 검찰입니다. 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검찰에서 구속을 했고 정경심 교수를 구속을 했고 동생도 구속이 됐고 조국 교수도 이제 뭐 소환 직전에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나온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저는 좀 조국 국면을 끌고 가려고 한다, 이런 좀 오해가 있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회의 이 고위공직자 조직에 폐쇄성이 만든 이 코미디 같은 난센스예요. 아하. 실제로는 개혁의 대상인 겁니다. 이분들도.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한 말씀만 하면은 법무부가 검찰이다? 그건 정말 완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법무부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해서 조국 전 장관을 감싸려고 하고 있고 오히려 검사들이 이와 같은 법무부의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검사와 법무부가 어떻게 다를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논의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법무부의 훈령은 수사기관이 기자에게 불러주는 것만 받아쓰라는 겁니다. 저는 한국당 관계자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자협회 차원에서 언론인 전체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